그래, 나랍니다. 요즘 타투이스트를 미래의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타투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타투 수강을 전문적으로 하는 타투 아카데미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타투를 배우러 가시기 전에 체크하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못해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타투에는 분명히 기본적인 테크닉이라는 게 존재해요. 태어날 때부터 머신 잡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타투는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연습, 그런 것들이 타투의 테크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타투를 배우러 간다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쌓아온 결과물, 쉽게 말해서 노하우를 배우러 간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한 체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투를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내 선생님이 포트폴리오가 몇 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몇 장도 좋은 퀄리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몇 개 안 되는 것도 테크닉을 볼 수 없는 작업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못해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하고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내 미래의 선생님이 될 사람이 레터링이나 정말 심플한 타투들 그나마 몇 개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투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다양한 테크닉을 배우러 간다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초등학교 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이과, 문과, 예체능을 선택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배우게 됩니다.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아티스트에게 가서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타투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초등학생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다양한 테크닉을 기본적으로 습득하시고 점차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투이스트라고 다 같은 타투이스트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커리큘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커리큘럼 자체를 생각했다는 것부터 차이가 있죠. 이 아티스트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계획을 짜고 커리큘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칠 마음의 준비가 일단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반대로 커리큘럼이 없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지 몰라요. 언제 머신을 잡고 언제 고무판에 연습을 할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셀프 타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포토샵만 죽어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림만 죽어라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포토샵 그리고 기본적인 미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토샵과 기초 미술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전 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타투샵에 가서 타투를 연습할 수 있고 실질적 타투 테크닉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커리큘럼을 잘 확인하세요.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알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타투를 알려주는 아티스트 대비 수강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얘기는 정말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사진 대비 수강생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단체로 한 공간에 여러 명이서 배우는 학원보다 1대1 혹은 2대1 소수정예로 하는 과외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타투라는 건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를 알려주는 이 아티스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강을 하러 나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러 나갔을 때 같은 시간에 10명이 한 선생님에게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1시간 동안 그 아티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
적극적이시거나 열정적이시라면 그 아티스트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이 배울 때보다 소수 정예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같은 시간 안에 타투이스트 대비 수강생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정원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수강비를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타투샵은 아닌지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타투를 배우시고 있는 중이라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림도 그려야 하고 타투 테크닉도 있어야 되고 손님에게 영업까지 해야 합니다.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테크닉, 그림 실력 정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내고 잘 배웠다고 칩시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도 프로가 되고 나를 알려줬던 그 아티스트처럼 바로 실전에 뛰어들게 되죠. 그 말인즉슨 나를 알려준 나의 선생님과 선의의 경쟁을 이 사회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당연히 조언을 구하고 서로 도와줄 순 있겠죠. 하지만 이 뜻은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끝난 뒤에도 책임을 다 져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타투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점점 타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도 아직까진 비주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게 만들어줄 타투샵을 찾아서 합리적인 금액을 내고 배우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강료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아티스트가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아직 안 되는 아티스트인데도 여러분들을 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아티스트가 정말 많아요.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아티스트가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아티스트와 자신이 받는 금액에 합당한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는 아티스트, 그 둘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요즘 수강을 타이틀에 내걸고 수강생을 엄청나게 모집하는 아티스트와 타투샵들이 굉장히 늘고 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 역량이 되지 않는데도 돈을 위해서 수강을 오픈하고 수강생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타투를 배우실 때 피해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힘겹게 번 돈으로 시간까지 낭비해가면서 정말 이상한 아티스트에게 이상한 걸 배워서 나중에 다시 배워야 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랍니다. 버버이.